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매크로에 필요한 엑셀의 핵심 기능 살펴보기, 매크로에 필요한 엑셀의 핵심 기능 살펴보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라는 것은 결국은 자동화 기능을 편리한 자동화 기능을 만드는 건데 뭐 VBA를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매크로의 기능만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크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엑셀의 기초적인 기능들 그리고 특히나 매크로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기능들이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선수 과목으로 엑셀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함수라든지 뭐 표시 형식, 데이터의 형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기억이 잘 안 나시거나 앞에 것들 좀 이제 뭐가 중요한지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짚고 넘어간 시간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엑셀 같은 경우에 매크로를 만들기 전에 특히나 데이터를 많이 다루게 될 건데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 데이터 관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요약표 그다음에 피벗 테이블 뭐 이런 것들 약간은 기초 엑셀에서는 좀 소외됐던 내용들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 많이 활용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차근차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름 정의라는 게 나오죠. 이름 정의. 자, 이름 정의를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C3 셀이다, 그쵸? 우리는 엑셀의 이름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은 C15, 인마 같은 경우에는 D15 이런 식으로 엑셀의 이름을 써서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었지만 여기다가 이제 별명을 하나 더 달아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마 같은 경우에 뭐 이름을 여기다가 써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총 총인원 이런 식으로 센터를 치면 C3이라는 셀 이름 이외에 총인원이라는 이름이 한 개 더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과장, 차장, 직위 같은 거 봤을 때 요 데이터 들어가는 게 보면 옆에 요런 것들이 생기죠. 요거는 이제 데이터 유효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효한 데이터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범위를 선택을 딱 해가지고 보면은 어 데이터 가가지고 데이터 탭에서 여기 보면 아이콘이 작게 보이는데 여기 보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돼 있잖아, 그죠? 이걸 클릭을 딱 해보면 유효성 뭐냐면 여기에 아무 값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 제한을 두는 겁니다. 제약을. 그래서 제한 대상을 정수 숫자만 넣겠다, 뭐 날짜만 넣겠다, 뭐 글자만 넣겠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목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목록으로 선택했으면 어떤 해당 목록에 있는 것들만 들어가게끔 여기 보면 원본에 이렇게 직급 목록이라 돼 있죠. 자, 여기에도 뭐냐면 클릭을 한번 해보니까 시트가 원래는 급여 대장 시트였는데 기초 정보 시트에 이런 목록을 만들어 놓고 요 지금 범위 해당 범위에 있는 거 정확하게 D3부터 D11까지 요 범위에 있는 거만 요 중에 하나만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목록을 만드는 거죠. 데이터 유효성 체크로서. 근데 여기 보면 여기도 직급 목록이라 고 이름을 적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일하게 D3부터 D11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도의 이름을 체크를 해 놓는 겁니다. 확인 눌러보면 다시 시트가 급여 대장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유효성 체크를 하면서 뭘 했냐면 유효성 체크 안에 이런 직급 목록 같은 이름을 줬다. 이걸 볼 수가 있겠죠. 데이터 유효성 체크해서 자, 그럼 이름을 정의할 때 인마 같은 경우에 아까 보세요. 총 인원이라는 이름을 하면 C3 원래 C3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데 별칭을 하나 더 준 거죠. 이 셀의 이름을 총인원이라는 걸로 하나 정의를 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름 같은 걸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수식 가가지고 여기 보면 이름 관리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름 관리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별칭들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여기 보면 직급 목록 보면 여기 있잖아. 직급 목록. 어디 있냐면 기초정보 그러니까 기초정보라는 시트 요 밑에 보면 직급 목록, 부서 목록 잘 기억합니다. 그러면 부서 목록, 직급 목록 요런 것들에 대한 별칭을 이 범위를 그러니까 요만큼의 범위잖아. 그렇죠? 요만큼의 범위고 이 범위를 별도의 이름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정해 놓은 거. 그래서 이름 관리자 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조금 전에 총 인원이라는 별칭도 하나 줬잖아. 그죠? 그래서 또 내가 뭐 어떤 해당 셀의 이름이나 어떤 범위, 셀의 범위의 이름도 구할 수 있지만 정할 수 있지만 새로 만들기를 딱 누르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 거 PPT랑 매칭해서 보도록 합니다. 상여금 요율 좀 안 익숙한 내용인데 보너스에 대한 퍼센테이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국어적인 표현으로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참조 대상이라고 적어놨는데 요거를 어떤 범위로 줄 수도 있고 값도 줄 수 있고 그리고 상수값으로 그냥 50%라고 50% 어딘지 50%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상여금 요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수식에서 50%라는 숫자 값이 직접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 여기 한 개가 추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50%니까 0.5라는 값으로. 그래서 나중에 0.5 곱하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상여금 요율 곱하기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급여 대장 안에서 또 뭘 보냐면 여기다가 이제 이름 정의를 여러 가지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직업명 요만큼 움직이면 안 되고 직업명 요만큼 있잖아요. 그렇죠? 부서명에는 요만큼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름 정의를 이 범위를 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잘 봅니다. 요렇게 범위를 선택을 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요노마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보면 첫행 왼쪽 열 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왼쪽 열 필요 없어요. 열은 하나 둘 셋 네 개고 행은 줄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탁 누르면 어디 갔지? 그러면 이름 관리자에 한번 들어가 보면 이제 겁나 많이 만들어졌죠. 보면 그래서 보면 아까 저 위에 있는 제목 줄로 인해 가지고 보면은 어디서부터 직업명부터 해가지고 직업명, 직위, 총인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참조 대상을 딱 살펴보니까 이 뭐 예를 들어서 기본거 같은 게 E6에서부터 E12 이 범위 자체를 요 이름 정의로 구현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름 정의가 뭐냐면 이름 정의를 이렇게 별칭을 하는 건데 매크로에서는 우리가 일일이 뭐 기존의 엑셀 쓸 때는 범위를 쓰면 됐었지만 매크로는 이제 뭐 VBA를 통해서 매크로라는 대표적인 별칭을 사용해 가지고 막 코딩도 하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 정의하는 게 많이 쓰여질 거다. 그리고 지금 하는 거 정도 말면 이름 정의하는 거는 뭐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름 정의할 때 규칙, 이름 정의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요만큼 하고 총 인원이라는 이름을 정의했잖아요. 여기다 그죠? 그러면 원래는 C3이란 게 원래 G 셀의 이름인데 셀의 이름을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제 유의할 점 이름 정의 같은 거는 한글 같은 걸로 써주시면 되고 뭐 셀 이름처럼 C7 이런 식으로는 이름을 지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C3이란 거랑 C7이란 거랑 헷갈리잖아. 인마는 원래 C3인데 예를 들어서 C7에는 관리부라는 글자가 있잖아. 근데 내가 이 이름을 갖다가 C3의 이름을 총인원이 아니라 C7 같은 걸로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함수명 같은 걸 쓴다든지 함수명 같은 거 쓰면 수식하고 또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규칙 같은 거는 한글로 간단하게 써주시고 특수문자 같은 거 쓰지 마시고 그쵸. 만약 특수문자를 굳이 써야 된다면 언더바 예를 들어서 언더바라는 게 이런 거 언더바 이런 식으로 해서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관리자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것들도 수정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편집을 통해 가지고 기본급 범위를 바꾸겠다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상여율 50%였는데 이거를 50%가 아니라 30%가 있다 그럼 0.3 이렇게 해서 바꾸면 바뀌겠죠? 이렇게 편집 들어가서 예 하면은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0.3으로 됐죠? 자,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 관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표라는 걸 또 많이 사용하는데, 표라는 거는 뭐냐면, 자, 어떤 특정한 표를 쓰는 이유가 표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묶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선택한 영역을 내가 표라는 걸로 하나 묶어서 쓰겠다는 거지. 자,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삽입에 가서 내가 표라는 걸로 이렇게 첫 번째로 선택을 쫙 한 다음에 이렇게 표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이 범위에 표를 만들 것입니까? 이렇게 확인 누르면 표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 위에다가 이렇게 뭐 필터 단추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럼 여기에 보면 옵션이 생기죠. 필터 단추를 내가 해지할 수도 있는 거고, 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요약행 같은 거를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밑에 요약행 이렇게 추가됐죠. 이렇게 샵으로 나온 거는 칸이 작아서 그런 거니까 더블 클릭을 딱 해주면 이렇게 생기는 거고. 뭐 머리끄랭을 지우겠다. 지우면 이상하겠죠 이거. 표에는 머리끄랭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줄무늬행 이거 디자인이 바뀌겠죠. 디자인 바뀐 거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줄무늬행을 다시 넣고 빼고 이렇게. 그리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여기 보면 표1이라는 이름으로 표의 이름이 표1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런 데다가 보면 또 슬라이서 있죠. 슬라이서 넣어 볼까요? 슬라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원명으로 넣어볼까? 결제 방법으로 넣어볼게요. 결제 방법이 아니다, 그쵸? 자, 요거 말고, 자, 그러면 표는 똑같은 건데 밑에서 따로 한번 해볼게. 요 예제로 한번 해볼게, 그쵸? 다시 똑같이 복습 계속 해봅시다. 요렇게 딱 만들고 삽입 가서 표 딱 눌러주면 표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 그쵸? 그리고 위에 보면 여기 디자인 탭으로 바뀌었고 아까 필터 단추 있게 없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슬라이스를 한번 넣어 볼게요. 슬라이서. 그래서 결제 방법 클릭해서 확인을 딱 하면 슬라이서가 들어갔다고 그쵸? 뭐 특정 위치로 이렇게 위치를 딱 시키고, 그래서 이거 슬라이서는 자동으로 결제 방법이니까 눌러주면 이런 것들 그렇죠?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옵음 딱 하면 전체 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용해서 묶음 데이터를 다루는 거 유용한 기능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표를 다루는 방법들. 자, 표를 정리할 때 다시 복기를 시켜서 아까 요 보면 표에 가서 표 있잖아, 그쵸? 요 표. 자, 표를 선택을 할 때 지우겠습니다. 슬라이서 지우고 뭐 필요 없으니까 이제 요만큼을 아까 삽입해서 표를 만들었잖아, 그쵸? 삽입 눌러보면 요만큼. 그러면 요렇게 해서 뭐 아까 요 핸들 조절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거고, 핸들 조절하는 거, 그쵸? 뭐 핸들을 조절. 잠깐만요. 다시 돌려봅시다. 뭐야 이거. 그쵸? 자, 표. 그쵸? 자, 그러면 잠깐만 다시 한번 켜겠습니다. 시트가 잠깐만요. 자, 요만큼 정하고 삽입 가서 표를 눌렀습니다. 그쵸? 그래서 머리글 포함해서 표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표에 가면은 이렇게 표가 설정돼 있으면 이렇게 비활성돼 있다, 그쵸?
그리고 요거를 옵션 같은 거 설정은 어디 가서 하냐면 디자인 가서 디자인 가서 설정을 하면 되고, 표를 다시 해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범위로 변환을 누르면 표가 해지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표를 정상 범위로 변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상 범위라는 거는 일반적인 거고 우리가 설정된 거는 표의 범위가 되겠죠? 예 하면은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삽입에 가면 다시 표를 누르면 할 수 있겠죠? 지금 표가 해제 설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다시 표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뭐 여기서 핸들을 다시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별 의미는 없는데 뭐 이렇게 하면 또 뭐 복제가 되고 막 이렇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핸들을 뭐 이렇게 하면 또 막 핸들이 잘 안 돌아가. 그렇죠? 네, 뭐 요거는 복제되고 이러니까 뭐 특별히 다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뭐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이제 표의 범위가 내가 수정할 때 뭐 표의 범위를 이렇게 수정을 하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럼 애초에 만들 때부터 표를 잘 만들면 되는데 이건 표를 수정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표에서 정의된 영역에서 열 및 셀을 지정하는 방법. 자, 표 안에서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표로 지금 선택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죠? 표. 그럼 표의 범위에서 내가 여기다가 보면 지금 판매 금액 같은 경우에 수량 한 개 35,000원. 요거는 만약에 자동 채우기 옵션으로 딱 채우면 2만 원짜리가 20개니까 40만 원 왔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수식을 보면 급여 대장이란 시트에서 급여 대장 시트 현재 시트에서 D5 셀 곱하기 E5 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D5 더블 클릭을 해 보면 돼요. 이렇게. D5 셀 곱하기 E5 셀 요렇게인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그 밑에 걸로 해 볼게요. 2 곱하기 5 하면 수식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이거 곱하기 이거. 자, 요렇게 나오는 이거 표에서는 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수량이라는 거 하고 단가랑 곱한다. 요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앞에 이름 정의를 했잖아. 원래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우리가 실제 값을 입력하면 인마 같은 경우에 D D6 곱하기 2 6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우리는 현재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야. 근데 요거를 뭐 위에 있는 식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시트 이름 빠진 거고. 근데 인마 같은 경우에는 자 등호를 써가지고 인마 곱하기 셀을 눌러주면 이렇게. 자, 요게 뭐냐면 구조적 참조라 해가지고 표 안에 있는 것들은 이런 칼럼명 다시 말해서 여기 제목 머리끄랭 있죠? 요거에 대해서 골뱅이 수량, 골뱅이 단가면 안에 있는 걸 참조해서 지가 다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엔터를 치고 나서 쭉 내려보면 표 안에서 보면 다 똑같이 돼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자, 표로 정의된 영역에서 판매 금액을 수량 곱하기 단가에 골뱅이를 붙였다. 그죠? 골뱅이. 그래서 표의 내부에서 쓸 때는 대괄호 열고 닫고 안에 골뱅이 수량, 대괄호 열고 닫고 안에 골뱅이 단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표 외부에서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막 쓰잖아요. 그렇죠? 표 안에 있는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썸을 한번 해볼까요? 썸 함수를 쓴다. 그리고 안에다가 표 1, 이 표의 이름이 표 1이란 말이다. 그죠? 표 1에 예를 들어서 또 샵 모드 대괄호 닫고 그 다음에 이거 닫고 이렇게 하면 모드로 하면 썸을 그렇게 했다. 그쵸? 모드 말고 어떻게 하냐면 판매 금액을 해봅시다. 잠깐만요. 모드는 이게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단가를 더 해볼까요? 단가 그쵸? 단가 엔터 딱 치면 잠깐만 단가 표 1에 수식에 뭐가 문제가 있대.
자, 표 1의 단가를 가지고 오고 싶은데 잠깐만, 이 이름이 표 1이 맞나? 이렇게 해봅시다. 표 1의 단가 썸. 잠깐만 봅시다. 잠깐만, 표 이름의 이름을 확인 한번 해보고 삽입 가가지고, 자 디자인 가서 표 2로 돼 있다. 그쵸? 표 2 이름이 또 표 2로 돼 있어. 그러니까 어쩐지 안 되더라. sum sum 표 2 만들다 지우다 이러다 보니까 표가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해줘가지고 대괄안에다가, 잠깐만, 대괄안에다가 단가 대괄호 닫고 엔터. 그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우리 sum 함수 여기 가면 sum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눌러주면 36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360만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요게 뭐냐면 표 밖에서, 이 표 밖의 영역이잖아요. 여기가 표 밖에서 표 안에 있는 영역을 참조할 때 이름을 대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참조해서 쓸 수 있다. 이제 구조적으로 참조하는 것들을 매크로에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샵 모두 해놓으면, 모두라는 거는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렇죠? 전체. 그리고 뭐 판매일, 뭐 단가 이렇게 항목 한 개 한 개를 할 때는 항목 한 개가 요 도메인, 요 범위 요거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뭐 칼럼명을 써주시면 되고, 대괄호 열고 이렇게 단가, 대괄호 열고 판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런 것들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면서 또 자주 나올 겁니다. 지금은 맛배기로 이제 맛배기로 그냥 중요하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해보냐면 뭐 요거는 아까 했던 그 유효성 체크를 해서 필요한 데이터들만 여기 딱 이 안에 범위에서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클릭해서 뭐 여기 상품권으로 하겠다. 뭐 여기서 또 단축키는 Alt 방향키 밑으로 하면은 여기서 뭐 신용거래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죠? 이렇게. 이건 아까 봤듯이 또 확인을 해보면 임마는 뭘로 돼 있냐면 유효성 체크. 그래서 이거면 데이터에 가서 여기 유효성 체크. 그쵸? 요게 선택돼 있을 거다. 그쵸? 유효성 체크. 요 범위가 유효성 체크로 눌러보면 뭐야 이거. 그쵸? 이 보면 유효성 체크가 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쵸? 이렇게 데이터 그렇게 만드는 거. 자, 그리고 복잡한 수식을 단순하게 사용하는 새로운 함수들을 정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보냐면 표를 만들 때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아까 여기 표가 선택돼 있었잖아. 그쵸? 요만큼이. 그래서 이걸 어디서 가서 확인하냐면 디자인에 가서 보면 지금 아무 때나 선택하셔도 돼요. 표로 선택된 거는. 표 영역 안에 범위. 네, 여기 중복된 범위로 변환을 클릭을 하면 표가 사라지는 겁니다. 표가 해제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뭘 보냐면 컨트롤 A를 눌러보면, 컨트롤 A. 자, 컨트롤 A를 눌러보면 요 위에 것까지 다 이렇게 선택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걸 표로 만든다고 하면 삽입에 가서 표로 이걸 만들어. 그럼 표가 이런 모양으로 되잖아.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이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수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잡아서 표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한 열 몇 줄밖에 없는데 이게 겁나 길 때는 우리가 범위 설정해 주는 게 되게 귀찮잖아.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표 이거 디자인 영역에 이렇게 돼 있는 포명에 컨트롤 A를 딱 하면은 자동으로 선택을 해 주는데, 인접셀을. 근데 요노마 단위원이 있고 연마가 있다 보니까 연마를 컨트롤 A를 누르면 한 번에 다 취급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셀을 하나 추가해 준 거지. 3번 여기 탭을, 여기 줄 번호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홈에 가가지고 삽입 있잖아, 그쵸? 삽입. 그러면 시트 행 삽입 있잖아. 그러면 위 한 줄이 탁 늘어나죠? 늘어났으면 여기 분리가 됐잖아. 여기는 빈 셀들이잖아, 그쵸?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A로 딱 잡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인접한 것들에 대해서만 딱 잡아주는 거지. 이게 얼마나 유용하냐면 이게 뭐 한 만 라인가 데이터가 한 만 줄 이상 있다 이럴 때는 내가 쭉 이렇게 뭐 들어가면서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A란 걸 탁 해주면 표를 그 범위를 딱 잡아주고 이때 다시 삽입 딱 눌러서 표를 딱 해주면 이 범위에 대해서 표를 딱 다시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분리를 시켜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자, 표를 쓸 때는 가급적 셀을 병합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요거 두 마리 같은 거를 병합을 해보면 이렇게 병합하는 거, 예를 들어서 셀 병합. 그렇죠? 일단 표를 만들기 전에, 그렇죠? 지금 병합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만약 이거를 디자인 가서 범위로 변환해서 표를 풀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병합을 시켜버렸단 말이야. 그럼 두 개가 병합이 돼버렸죠? 그럼 이거를 표를 만드는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렇죠? 나중에 사용할 때. 그래서 막 표로 만들기는 만드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칼럼이 이렇게 쪼개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셀을 표 안에서는 사용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개 합치지 마시고. 여기도 보면 안 만들어 놨는데 요거 병합 안 해놨는데 요마 같은 경우에 지금 수정하려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막 여기 있나? 그렇죠? 여기 있죠, 그렇죠? 인마 같은 경우에는 좀 해주셔도 돼요, 요렇게. 제목축 같은 거는 표가 아니잖아, 그렇죠? 표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딱 뭐 해서, 그럼 내가 이제 선택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표 안에서는 병합을 하지 마라, 가급적이면.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딴 거 봅시다. 요 제끼고, 자, 이름 정의도 아까 했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해서 넣기. 데이터 종류라는 거는 표시 형식에서 눌러보면 뭐 숫자, 그 다음에 글자를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날짜, 뭐 크게 한 세 가지가 좀 특이하게 다르고 그 외에 백분율, 시간 뭐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예를 한번 보면 자, 이 예제가 뭐냐면, 이 함수를 써서 countIf를 써서, countIf 함수는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먼저 사전에 하셔야 되겠죠. 자, countIf 함수를 써서 구할 건데, 자, countIf는 뭐냐면 표1에서, 저 표1이 요걸 말한 거예요. 표1에서 countIf를 뭐 표1의 호선, 그러니까 여기 또 썼잖아. 그 대괄호 열고 닫고 해서 칼럼 호선, 표 안에 있는 거를 참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호선 보면 여기에 쭉, 근데 이건 다 글자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숫자는 아니잖아요, 이게 글자. 글자와 숫자의 차이는, 글자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붙어 있고 숫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붙어 있다. 인마 같은 경우에도 0, 2, 50이잖아. 숫자로 하면 0으로 시작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글자입니다, 글자. 0, 2, 50 숫자가 아니라 성분이. 그래서 표시 형식 딱 눌러보면 여기 보면 연마가 요 텍스트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보면 숫자인데다가 글자로 바꿔놓은 거는 옆에 초록색이 딱 붙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010 이렇게 넣으면 지가 숫자로 자동으로 바뀌어 버려요, 10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따옴표하고 010 한다. 그러면 문자로 인식한다, 텍스트로 인식한다, 그렇죠? 숫자로 인식할 때는 오른쪽 붙고 문자로 인식하면 왼쪽으로 붙는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제가 여기 이야기도 해준다고, 이렇게 보면 이 셀의 숫자는 텍스트로 서식이 지정되어 있거나 어퍼스트로피가 앞에 옵니다. 그렇죠? 어퍼스트로피라는 거를 출력을 할 수도 있고, 숫자 앞에 쓰면은 이거를 어퍼스트로피 생략하고 텍스트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여기의 개수 잘 나오잖아, 그쵸? 왜냐면 이게 다 뭐냐면 여기랑 여기 있는 내가 지금 클릭한 요거랑 데이터가 텍스트라고 같아서 비교가 쉽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할 때. 근데 자, 인마 같은 경우에 요 밑에 걸 한번 볼까요? 인덱스 함수와
매치를 가지고 참조를 하는 건데 이 인덱스 함수나 매치 함수는 여러분들이 또 학습을 좀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기존에 엑셀 1 강의했던 영상을 나중에 링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보고 복습을 좀 하셔야 되고 여기서 임마 보면 왜 에러가 났지 보니까 자 뭘 보니까 잠깐만 에러가 났잖아 그쵸? NA는 에러 난 겁니다. 왜 에러가 났냐 보니까 751 요게 뭐냐면 이 표에서 외부 코드 여기 있잖아. 외부 코드 이 중에서 이 외부 코드를 참조하는데 751이란 걸로 같은 거를 참조해서 751 여기 보이네 그쵸? 여기 있잖아 751 그게 해당하는 것 중에서 전철역을 가지고 와서 그럼 까치울이 오겠죠? 그럼 까치울이라는 게 출력이 되는데 안 온다 그쵸? 안 오는 이유는 자 연마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돼 있고 인마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돼 있잖아. 이거 더블 클릭 딱 하면 하고 나서 딴 데 한번 클릭하면 이게 오른쪽 우측 숫자로 됐잖아. 그럼 이제 답이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또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마는 문자고 인마는 또 숫자잖아. 그러니까 인마가 이제 에러가 나버린 거고. 다시 인마를 갖다가 작은 따옴표를 딱 쳐서 문자로 바꿔버리면 저 밑에 거는 되는데 위에 거는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그렇죠? 그 이유가 여기서 말하는 같은 종류의 자료만 쓰라. 그러니까 데이터의 종류를 텍스트면 텍스트, 숫자면 숫자 이렇게 같이 써야 된다. 그렇죠? 인마는 숫자, 인마는 숫자.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유의를 하셔야 된다. 요거 하나. 그다음에 또 보면 칼럼에서 출실 칼럼에서 보면 이게 날 위에 보면 7월 1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위에 걸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날짜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밑에 것도 날짜 형태로 이것도 날짜 형태로 들어가 있고 자 근데 표시 형식은 또 다르다 그쵸? 근데 인마 같은 경우는 속성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밑에 거 한번 볼까? 인마는 지금 7월 1일로 돼 있잖아요. 이게 텍스트로 들어가 있다고 텍스트로 그래서 인마 같은 표시 형식 보면 아래 위는 크게는 또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좀 꼴배기 싫죠. 다르게 표시되니까 그래서 인마 같은 경우 표시 형식을 보면 사용자 지정으로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고 밑에 거 같은 경우에 표시 형식 딱 들어가서 보면 날짜는 이렇게 기본으로 표시되네 그쵸? 그럼 요것도 표시 형식 가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이쁘게 날짜로 날짜 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날짜로 바꿔주십니다. 그럼 인마 같은 경우에는 날짜로도 바꾸지도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열에는 같은 칼럼에는 같은 형식으로 넣어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봐. 연마도 20% 여기 20%라고 들어가 있다 그쵸? 20%. 자 그러면 요거는 표시 형식이 뭔가 살펴보니까 백분율로 돼 있네 그쵸? 20%니까 0.2가 되겠죠. 자 인마 같은 경우에는 0.5 이걸 또 백분율로 표시하면 50%라고 들어가겠죠. 자 근데 인마 같은 경우가 원가의 130%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저 그러니까 요 에러가 나잖아. 인마를 해주려면 130%로 딱 해서 해주면 값이 제대로 나오겠네 그쵸 이렇게 그쵸 인마 날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인마가 7 빼기 1로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지가 날짜로 들어가잖아 그쵸 자 보면 이게 2020년으로 들어갔네 그쵸 이걸 19로 바꿔볼까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자료형을 잘 맞춰줘야 된다. 이 표시 형식에 있는 보면 표시 형식에 있는 데이터 타입을 맞춰줘야 된다. 요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이용하기. 자, 피벗 테이블. 자, 데이터 관리 요거는 보내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자, 피벗 테이블이 뭐냐면 자, 피벗 테이블 데이터를 다룰 때 여기 전체 자료 데이터를 전체 자료 시트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가 얼마만큼 있냐면 이 데이터들이 겁나 많아요. 이렇게 겁나까지는 아니고 한 2800개 정도 있습니다. 2800개 정도. 그러니까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거를 한눈에 다 보기는 힘들잖아. 그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2019년도 월별로 배송업체별로 이렇게 매출액이 얼마인가를 이렇게 보고 싶은 거야.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예로는 피벗 테이블을,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을 봤을 때 영업 담당별로 하고 연도별로 한 다음에 월별로 딱 하고 거기에 대한 주문 금액들을 명시하고 합계 정도 표시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벗 테이블에 영업 담당 주문일 운임 연을 추가한 다음에 열과 행과 행에는 2개 넣고 운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구성하면 좀 표를 간편하게 보기 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되게 간단한 피벗 시트고, 이거는 거래처명 이렇게 해서 구현하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면 전체 데이터를 요약해서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딱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피벗 테이블 하는데 이게 뭔 상관인가 매크로 하면서, 자, 요약표를 보면 요약표는 내가 이렇게 전체 데이터에서 특정 데이터만 뽑아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전체 데이터만. 전체 자료에서 요약표를 뽑아서 만든 건데, 전체 자료에서 바로 뽑은 게 아니라 피벗 시트를 만든 다음에, 그렇죠? 피벗 시트는 전체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겠죠. 요약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면 좀 수식이 좀 어려운데, get pivot data라는 메서드 있죠. get pivot data. 이런 메서드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순서가 되게 되면 전체 자료라는 거에서 피벗 시트를 만들어요. 뭐 1이라든지 2 같은 거. 그러면 여기 만든 거에서 내가 뭐냐면 요약표를 내가 만드는데, 여기 만든 거에서 가지고 와서 어떻게 가지고 오냐면 여기 get pivot data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요약된 표를. 자, 이렇게 하면 장점이 전체 데이터를 피벗 데이터로 옮기고 그걸 요약표로 옮기면 get pivot data 같은 메서드들이 지원돼 가지고 우리가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표를 구성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매크로나 VBA 같은 걸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과 get pivot data 함수를 이용해서 요약표 같은 것을 작성할 때 용이하다. 한꺼번에 다 보긴 힘드니까, 그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이런 요약표를 만들어 놓고 또 뭐냐면 위에 뭐 이런 것들도 적용을 해서 쓸 수도 있겠고, 그죠? 요거는 또 뭐냐면 데이터가 막 바뀌는 거 보이죠, 지금? 국제 특송에 있는 요약표, 그 다음에 대한통운에 있는 거 데이터가 쭉쭉 바뀌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슬라이서 달아가지고 보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래서 표와 연결된 슬라이서, 그러면 전체 자료에서 데이터를 피벗 시트로 갖고 온 다음에 요약표로 옮겨서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것을 자동화된 기능들을 나중에 구현을 할 거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됐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요거는 요만큼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피벗 테이블 말고 이제 표 기능, 표라는 거는 아까 선택을 해서 쓰는 거잖아, 그렇죠? 연마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표를 사용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자료가 겁나 2800개가 있어요. 이 방식이 아까 피벗 테이블을 이용한 거고, 인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는 똑같지만 표를 이용해서, 그렇죠? 표를 이용해서 아까 표 이용한다는 거 컨트롤 A 눌러가지고 삽입 가서 표 만들고, 그렇죠? 표를 딱 만들었어요. 표 만들고 나서 그럼 이름이 표4로 만들어졌네, 그렇죠? 이 표4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전체 데이터를 요약해서 쓰는 거지. 그리고 슬라이서 만들어서 뭐 아까 다 했던 거잖아, 그렇죠? 자, 여기서는 뭘 하냐면, 자, 전체 자료를 한번 보면 내가 눌러버렸는데, 자, 요걸 다시 체크를 해지를 해볼게. 그렇죠? 자, 전체 자료 보면 거래처명인 데이터가 되게 많잖아, 그렇죠? 이렇게. 그럼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표에서 내가 이화무용 눌러볼까요? 이화무용 누르면 여기서 저 다른 시트에 있는 전체 자료에 있는 표를, 전체 자료에 있는 놈을 건들 수가 있는 거지, 임마. 그쵸? 여기 있는 거 보면 전부 이하무역이잖아, 그쵸? 외부에서 이게 컨트롤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사실 요게 표1으로 돼 있고, 표1, 그쵸? 표1으로 돼 있는 거고, 외부에서 요약표라는 시트에서 이걸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유진 상사가 보면 유진 상사로 바뀌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건 표를 이용해서도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쓸 수가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셀의 내용을 제한적으로 입력할 때 데이터 유효성 검사 넣기. 이거 다 한 거잖아. 그쵸?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같은 거는. 그래서 뭐 여기에 넣을 때 나 같은 경우에 어디 갔어? 다시 1번으로 돌아가야 되나? 뭐 이건 아까 했던 건 생략하겠습니다. 맞죠? 아까 했던 거. 이렇게 유효성 검사 목록. 그리고 관련 데이터는 하나의 시트에서 관리하기. 자, 예를 들어서 인마 말고. 자, 인마는 그만하고. 자, 시트가 지금 이렇게 국제 특송 있고 대한통운 있고 한일 특급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매크로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시트가 3개가 분리가 돼 있으면 데이터를 다루기가 되게 힘드니까 데이터를 하나로 다루자. 뭐냐면 시트를 하나로, 예를 들어서 시트 하나로 한다는 게 뭐 요렇게 시트로 3개 돼 있으니까 국제 특성 여기다 갖다 붙이고 또 이만큼 데이터가 있는 거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데이터를 어쨌든 하나로 만들어라. 그리고 나중에 보면 파워 커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시트가 3개인 거를 하나의 시트로 자동으로 병합시켜주고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걸 또 매크로를 사용해서 구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컨셉은 관련 데이터는 하나의 시트로 관리해야지 매크로를 작성할 때 편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노가다로 내가 하나씩 떼서 붙였는데 여러분들은 노가다로 하지 말고 파워 쿼리 같은 걸 써서 하나의 시트로 만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도 한번 익혀보도록 합니다. 나중에 일단 시트를 하나를 써야 편리하다. 보기에는 나눠놓은 게 좋겠지만 자, 그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기능.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쓰냐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복부하는 겁니다. 컨트롤 CV. 그래서 복사를 일단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나 복사를 했어요. 요거 말고 좀 이쁜 데 가서 해봅시다. 제끼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복사를 해볼게요. 내가 뭐 SK02로 복사를 컨트롤 C를 했다고. 그럼 복부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복부, 뭐 여기다 복부. 복사하면 붙죠. 그대로 복사가 되죠. 자,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위에 가서 붙여넣기 눌러보면 여기 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돼 있잖아. 그쵸?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이거란 말이야. 여기. 그래서 붙여넣기고 옆에 가면 수식. 우리 수식은 없으니까 지금 그냥 수식 없는 거다. 그쵸? 이거는 연마. 그리고 뭐 눌러보면 밑에 바뀌는 게 보인다. 그쵸? 원본 서식이 있게끔 하겠다. 원본의 열을 유지하겠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붙여볼게. 그럼 원본의 열이 요만큼이다.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붙여넣기 딱 눌러보면 크기가 작아진 거 볼 수 있습니까? 다시. 자, 이렇게 했다가 딱 누르면 밑에가 싹 크기가 작아지는 거 볼 수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값만 넣겠다. 값만 넣으면 이 디자인 없이 붙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잡아 넣는 것들.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엑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워드, 한글, 뭐 파워포인트 다 되는 거니까 이 누질러 보시면서 엑셀은 대신에 뭐 수식 같은 게 하나 더 있는 거죠. 수식까지 같이 할래 안 할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이걸 하나 복사를 했잖아. 그렇죠? 이만 수식이 있잖아 위에. 그러면 이마를 딱 해서 컨트롤 V로 바로 붙이지 말고 뭐 수식 및 서식. 지금 수식을 복사해 넣었지만 값이 없어서 제대로 값이 안 나온 거야 이렇게. 그렇죠? 서식을 유지할래? 나는 그냥 수식만 복사하겠다. 보면 요 클릭한 거 보면 여기 수식 들어가 있죠. 이렇게 수식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물론 여기 값이 없으니까 뭐 값은 없겠지만 선택하여 붙여넣기 이거를 좀 유용하게 써야 될 거다. 저 적절한 값으로.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 기능. 자, 고급 필터 기능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엑셀 1에서 했던 것들을. 자, 고급 필터 말 그대로 필터링 한다는 거는 전체 자료가 이렇게 겁나 많아요. 그쵸? 자, 전체 자료는 겁나 많고 자, 이거를 이제 표로 정의를 해놨겠죠. 디자인 가보면 여기 표 1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이 전체가 컨트롤 A 딱 눌러보면 자, 2800개가 다 선택돼 있잖아. 그쵸? 이렇게
이게 표 1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 지금 활성화된 걸 볼 수 있죠. 삽입 눌러보면 비활성화되어 있단 말은 이 디자인 탭에서 딱 보면 표 1이란 이름으로 윤마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필터링 한다는 건 2800개 데이터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만 보는 건데, 자, 요거 보면, 자, 거래처명이 별표 상사, 별표는 앞에 글자가 여러 개, 어떤 거다 오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한 상사, 뭐 주니어 상사, 베스트 상사, 뭐 있죠? 뭐 이런 거 앞에는 글자가 어떤 개수가 와도 되고 상사라는 글자로 끝나면 돼요. 그리고 운임이 뭐 만원보다 크거나 같은 만원 이상인 것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AND 조건이라고 하면 AND 조건. 요거를 동시에 여기에 된 거는 AND. AND라는 AND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한 줄이 같은 게 아니고 인마 같은 거래처명이 유진상사이면서 주문일은 2019년 1월 30일이다. 요게 한 줄에 안 들어가 있다. 그렇죠? 연마랑 연마랑 엇갈려 있죠? 연마 같은 경우에 엇갈리면 오화가 되는 겁니다. 오화. 아래 위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아래 위로 다르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요거 한 줄, 요거 한 줄. 엇갈려 있으면 오화. 자, 엔드와의 차이는 뭐냐면 엔드는 거래처명이 상사로 끝나면서 동시에 만원, 운임이 만원 이상인 거 두 개 다 만족해야 되는 거고, 오화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래처명이 유진상사인 거랑 유진상사인 거 전부 다, 그리고 주문일이 2019년 1월 31일보다 작은 거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하는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하고 그걸 다 합하는 거지. 오화가 많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요건 어디 가서 만드냐면 예를 들어서 자, 수식에 가가지고 아니지 데이터 가가지고 이거 보면 정렬 및 필터 위에 보면 정렬 및 필터 있죠? 여기 가면 또 고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밑에 요게 고급 필터입니다. 자, 고급 필터 누지르고 그쵸? 자, 목록 범위. 자, 목록 범위를 여기서 어떻게 지정을 했냐면 아까 표에 있는 거를 그냥 쓰면 되겠죠? 그래서 잠깐만 요거를 자, 요거 식을 한번 써봅시다. 목록 범위를 원래는 기존의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 이 범위를 이런 식으로 다 정해줘도 되는데 우리는 요거를 등호에다가 아까 표 이름이 표 1이었죠? 표 1에 샵 모두 하면 데이터를 전부 잠재합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름 정의를 해서 사용하는 거. 그렇죠? 그 조건 범위는 우리가 지정을 해줘요. 조건 범위는 예를 들어서 거래처가 뭐뭐 상사로 끝나고 운임으로 하는 범위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AND 조건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복사 위치는 현재 위치에서 필터하면 아까 데이터 2800개인 금마에서 되는 거고, 난 별도로 내가 정말 뽑아서 보고 싶다. 그럼 다른 위치에 복사하고 복사 위치. 그리고 내가 원래 여기다가 출력하면 되는데 이 덮어 쓰는 거니까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 여기다가. 그리고 확인을 딱 누르면 필터링 된 결과가 여기에 새로 생길 겁니다. 쫙.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죠? 이 시작 위치에. 이게 뭐냐면 뭐뭐 상사로 끝나고 다 상사로 끝나죠. 운임이 만원 이상인 거, 운임이 전부 만원 이상으로 된 것들만 요렇게 2800개 중에서 그래도 겁나 많네요. 그쵸? 쫙 뽑아서 주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또 한번 똑같이 한번 더 해보면 고급 필터 이번에도 아까랑 똑같은 거 별표 표 1이라는 거에서 샵 모두라는 거는 전체 표를 다 쓰겠다는 겁니다. 조건 범위를 번째는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걸어볼게요. 두 번째 유진 상사인 거 전부랑 1월 31일보다 작은 거 전부, 그리고 복사 위치는 다른 위치 해놓고 뭐 똑같이 여기다 덮어 써봅시다. 이 위치 B11. 그래서 뭐 동일한 레코드 중복되어 있는 거 있으면 제거하게끔 확인 딱 눌러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뭐야 이거 유진 상사이면서
유진상사만 나온 게 아니고 유진상사는 당연히 다 나왔고 한남상사는 왜 나왔습니까? 이게 1월 19일보다 작은 거는 전부 다 나온다니까. 그쵸? 유진상사인 거는 일단 다 나왔고 유진상사가 아니지만 2019년 1월 30일보다 작은 것도 다 나온다. 그쵸?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고급 필터는 복습 한번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그래도 이게 많이 나올 거니까 체크해 봅시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이렇게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이제 입력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십시오. 뭐 밑에 필드명에 포함되는 거 포함 안 되는 거 해서 똑같이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해 보시고 자, 그다음에 고급 필터는 이 정도만 할게요. 자, 그다음에 제목이 뭐냐면 이동 관리다. 그쵸? 이동 관리. 그래서 이동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 이동이라는 거 커서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 그쵸? 이건 수동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그러면 셀 선택하는 것부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셀 선택을 해보는데 빈 셀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럼 F5번을 누르고 F5번 누르면 이동이라는 대화창이 떠요. 제목이 이동이잖아. 그쵸? 이동.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이동 옵션이죠. 그래서 다시 F5 키를 누르고 아니면 다시 천천히 해봅시다. 홈 탭에서 오른쪽에 보면 찾기 및 선택 있죠. 여기 보면 이동 옵션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 옵션을 누르면 이런 창이 바로 뜹니다. 이동 옵션. 두 번째 방법. F5를 누르면 이동창이 떠요. 이동창. 거기서 옵션 창을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 이 창이 떠요. 자, 이동 옵션 창에서 내가 뭘 하고 싶냐면 보세요. 내가 빈 셀만 선택하고 싶다. 여기서 빈 셀. 자, 확인 눌러볼게. 자, 빈 셀만 선택이 되죠. 물론 여기 선택이 몇 개 안 된 것들은 여기에 공백 값이 들어가 있다는 거. 쉽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보면 빈셀 중에서 이 윗부분 여기 봐봐. 여기도 뭔가 선택돼 있죠, 빈셀이. 이런 경우에 뭐냐면 이게 표로 선택이 안 돼 있어서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표가 아니더라도 아까 범위를 선택할 때 컨트롤 A 이렇게 딱 누르면 요 범위 안에서, 그렇죠? 찾기. 컨트롤 A 누르면 요 안에서 F5 그리고 이동 옵션 누르고 빈셀 선택을 딱 하면 빈셀만 선택되는 거. 또 한 번 더 해보면 F5 누르고 옵션 딱 눌러서 빈셀 말고 수식에서 예를 들어서 오류가 있는 놈 체크 다 예지하고 오류가 있는 거. 오류가 이제 뭐냐면 NA 돼 있는 놈 있잖아요. 임마만 딱 선택해 주는 거지. 이게 범위가 다시 컨트롤 A 딱 누르고 그렇죠? 이번에는 이걸로 들어볼게요. 똑같은 거예요. 수식에서 오류 있는 놈 선택하세요. 그쵸? 세 마리 선택된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보냐면 다시 컨트롤 A 범위를 선택을 하고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화면에서 요 마이너스 키를 눌러서 눈에 요렇게 모양색을 숨겨 보겠습니다. E에서 K 요 사이 숨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A를 딱 눌렀단 말이에요. 그쵸? 범위에서. 다시 F5번 누르고 옵션 누르고 이번에는 뭐 하냐면 화면에 보이는 셀만 눈에 보이는 셀만 선택을 하면 여기 선택된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입마만 선택된 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플러스로 다시 열어볼게요. 이거를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것들만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 자, 이런 기능을 사면 데이터를 갖다가 선택하고 이럴 때 되게 편리하게 진짜 노가다 작업을 줄일 수 있겠죠. 막말로. 자, 빈셀 선택하는 거 체크했습니다. 이동 대화 상자에서 그쵸? 됐고 그 다음에 오류 셀 선택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체크 한번 하시고 그 다음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하는 거 했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 선택 안 된 걸 볼 수 있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한번 해보면 컨트롤 A 누르면 이렇게 컨트롤 A 누르면 그러니까 공백이 없는 것들 이렇게 연관된 셀들을 딱 선택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들 한 개씩 여기 있는 거 한 개씩 다 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컨트롤 A 그죠? 그 다음에 뭐 컨트롤 시프트 8 컨트롤 별표
컨트롤 별표, 컨트롤 별표, 아니, 뭐 컨트롤 시프트 8, 맞죠? 이렇게 똑같게 하는 거 보일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보면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키 눌러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현재 여기 어디 있냐면 여기 클릭했어요. 여기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오른쪽 됐죠? 데이터가 있는 거에서 요까지만 딱 나간다 그쵸? 또 그럼 여기서 눌렀을 때는 자 데이터가 있는 놈까지 쭉 가가지고 멈춘다 그죠? 연마도 어떻게 되냐면 쭉 데이터가 있는 끝판까지 가는 거야. 여기도 쭉 데이터가 있는 끝판까지 가는 거. 됐죠? 뭐 그래서 이런 걸 막 써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공백 띄워놓고 다음 데이터가 있는 거 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컨트롤 엔드 예를 들어서 컨트롤 어디 있습니까? 엔드 그러면 여기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컨트롤 홈 그러면 저 A1 셀에 갈 수 있는 거 있죠? 여기 홈 여기 엔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또 뭐 컨트롤 시프트 O 저 컨트롤 시프트 O 자 여기 뭐냐면 이게 위에 네 마리 선택돼 있죠. 뭐냐 메모가 있는 셀들 메모가 있는지 볼까. 여기 보면 메모 있죠. 방송만 선택 가능 뭐 이런 거 컨트롤 시프트 O 메모만 있는 놈들만 선택하는 단축키 이런 걸 이용하면 바로가기 단축키로 선택하는데 되게 유용할 거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매크로와 함께 사용할 때, 자 매크로 VBA 매크로는 자동화를 하는 거를 자동화 기능을 편리한 자동화 기능을 만드는 거고 VBA는 뭐 아까 이름 정의한 거랑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냐면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함수 이런 거 있잖아. 뭐 average, sum 이런 거 같은 함수를 내가 직접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이때까지 내가 직접 사용만 한 거고 엑셀 개발자들이 만들어준 거,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거를. 근데 이제 내가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가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함수들이 성능이 훨씬 좋고 유용하단 말이야. 그런 걸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average if 함수, count if s 함수, 뭐 sum if s 함수, 요게 if s 요런 거 있죠. if s가 붙는 함수들. 그래서 요런 조건 처리하는 함수들 특히 데이터와 관련된 것들 이런 함수들을 좀 유용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인덱스 매치 vlookup 뭐 요거는 새로 나온 거 인다이렉트 오프셋 이런 많이 나오는 기존의 엑셀의 함수들을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매크로를 이용해서 뭐 VBO를 이용해서 코딩할 때 여러분들이 코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할 내용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vlookup 뭐 인덱스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수식들은 좀 학습을 하셔야 되고 함수들은 이런 함수들 중에서도 특히 지금 언급한 것들은 매크로 사용할 때 되게 많이 나올 거다. 특히 참조 계열의 함수 찾기 그 다음 조건, if 조건에 의한 거 조건이란 게 뭔가 컨디셔널한 거잖아요. 그렇죠? if 만약에 맞으면 이쪽 틀리면 저쪽 이런 것처럼 sum if s 이 조건에 맞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평균을 하라. 이 조건들에 맞는 것들에 대한 개수를 정하라. 그 다음에 이 조건들이 뭐 조건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들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만 합으로 하라. 그래서 뭔가 필터링하는 느낌도 있지만 매크로에서는 그런 자동화 기능을 운영할 때 이런 조건들 들어가는 함수들을 많이 쓸 거다. 그다음 if 함수가 제일 기본적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 함수에 대한 설명을 좀 적어놨는데 지금 요거 여러분들 딱 봤을 때 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count if 함수는 대부분이 많이 아실 건데 이 안에 뭐 이런 것들 표원의 거래처명 조금 전에 배웠던 이름 정의를 사용해서 참조를 하고 뭐 뒤에 거는 기존의 C6셀 절대 참조 뭐 이렇게 셀 이름을 그대로 썼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히셔야 된다 이 정도 그죠? 자 그래서 강의가 이제 1시간 정도 딱 맞게끔 됐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뭐 중간에 끊어서 보시고 좀 지겨우시면 중간에 필요한 것들 찾아서 보시면서 학습을 하시고 내가 요 이제 내가 실습할 때 보여드리는 파일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파일을 통해서 이 동영상 보시고 교재를 보시고 복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과제는 지금 따로 내드릴 생각은 없는데 이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여유를 좀 드리는 게 지금 엑셀에 대한 기초 앞에 게 선수 학습이 좀 돼야 돼서 오늘 하는 것만이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전에 이제 수식, 함수 이런 것들 좀 복습을 하셔야 되고 내가 동영상 링크는 내가 알아서 달아 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좀 가지시라는 거고 이제 매크로가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안 되면 되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내가 여유를 드릴 때 엑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좀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